네, 안녕하세요. 레어켓 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김용입니다. 제가 오늘 우선 이 자리 기회를 주신 스타인테크의 문경미 대표께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지난 한 2주 정도 됐나요? 처음 시작부터 하면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해피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얼마나 많은 바이오텍들이 지원을 할 거냐 좀 우려를 했는데 정말 우리와 달리 한 30개 기업이 지원을 했고 또 제가 주말 이틀을 꼬박 내가지고 30개 기업을 전부 어떤 분들은 뭐 발표 자리가 50장, 60장이더라고요. 그걸 전부 정말 다 리뷰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다양하죠. 신약개발에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의료 기기, AI 관련된 거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중에 한 20개 정도가 저와 연관이 있는 수로 시작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다양하죠.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시리즈 B, C까지 진행된 기업들도 있고 저는 항상 볼 때 그에 비해서 어떤 뭐랄까요? 새로운 아이디어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우선 스타트업들이 기술적으로 뭔가 차별화되지 않으면 이 바이오업계에서는 솔직히 좀 성장 자체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리뷰하는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정말 굉장히 해피했습니다. 아, 이런 아이디어도 있구나. 참 괜찮은 아이디어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좀 해피함을 느꼈고요. 제가 오늘 저희 회사 소개를 하지만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바이오벤처가 원하는 지향점이 뭐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스타트업에서 어느 정도 성장할까지는 이런 질문을 본인한테 던지지 않습니다. 왜? 우선 급한 거는 자기가 초기에 갖고 있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몇 년 동안은 무슨 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주로 기술 개발에 몰두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 이런 거 고민을 하지 않는데 저희도 16년이 넘다 보니까 중간에 한 상장도 하고 우회 격길을 걷고 있지만 저 자신한테 계속 던지는 이슈가 그겁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갈까? 사실은 여러분 미국 시장 보면은 모델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빅파마를 가든가 아니면 정말 중간에 M&A 당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모델 없어요. 근데 과연 그러면 한쪽 축이 없는 국내에서는 과연 우리가 지향점을 뭘로 잡을 거냐? 그 모델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길리아드, 버텍스 시간은 걸렸지만 스스로 성장을 해서 빅파가 갔습니다. 별 우여곡절을 다 겪었죠. 그런 반면에 예를 들면 중간에 대표적인 게 셀진이 대표적이죠. 결국은 BMS한테 M&A 당했고 물론 상당히 큰 액수가 되겠지만 과연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바이오벤처들의 지향점이 뭐냐? 저는 우리 회사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하고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소위 ADC, 그 다음에 합성신약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16년 전에 정확히 한 16년 몇 개월 지났지만 사실 ADC 시작한 지 저희 한 12년, 12년쯤 됐을 겁니다. 사실 시작할 때 ADC가 뭔지도 몰랐어요. 저희 회사는 전통적인 정말 메디캠 중심의 스몰 몰레큘 신약하는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했다가 한 10몇 년 전에 저희가 ADC를 하게 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국내 자본시장 잘 아시잖아요. 10몇 년 전에 사실은 그때는 항체가 워낙 뜨다 보니까 저희 같은 제가 무슨 소리까지 들었냐면 굴뚝에 왜 투자하냐? 합성신약이 좀 상당히 위축된 시기였고 저희가 메인은 케미스트리에서 가지만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케미스트 능력을 우리가 바이올로지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저희 스스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찾아낸 게 ADC였습니다. 10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첫 프로덕트가 제가 시작할 때 캐살라가 아마 SS 캐살라가 제일 먼저 론치됐는데 저희가 소위 말하면 이뮤노젠 기술과 시젠 기술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주 재미난 걸 발견을 했는데요. 두 회사 공이 사실은 케미스트리 중심 회사가 아닙니다. 바이올로지컬 중심으로서 ADC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만든 벤처가 되는데 저희는 ADC라는 분자를 놓고 볼 때 케미스트리 포인트를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 측면에서 본 것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 왜 이런 멍청한 생각을 했지라는 그 어떤 의문점을 케미스트리로 풀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사실 ADC입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요즘에 여러분들 뭐 자본시장 계신 분들은 잘 알죠. 지금 뭐 그런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시즌조차도 인수합병 나갈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 뭐 진위를 떠나서 넘버원인 ADC 중에 넘버원은 시즌이 뭐 시총이 40조가 넘잖아요. 그 회사조차 제가 알기로는 R&D 비용 때문에 임상 비용 때문에 1년에 조단위 적자를 내는 회사입니다. 아직도 완성이 된 빅파워로 완성된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더더군다나 쫓아가는 우리 측면에서는 과연 지점 때문에 화두를 던질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고민한 내용들을 오늘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게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아까 문 대표가 오조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처음에 수많은 스몰 몰레큘이 됐던 ADC 기술 이전을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스타트업들한테 뭐 100억, 200억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때는 제가 기억에 IPO 하기 전까지 50억 이상 투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프리 IPO라고 제가 기억나는 게 20억 투자를 받았거든요. 도저히 저희가 중간에 그 비용을 가지고 투자된 돈을 가지고 비임상, 임상할 만한 능력이 안 됐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정말 이걸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직접 할 거냐 팔아서 같이 갈 거냐. 두 가지 이슈. AD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엄청난 일을 겪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기에 인비트로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정말 무식하게 팔러 다녔죠.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는 얘기가 뭐냐. 동물 데이터 있냐? 동물 데이터 만들었어요. 또 가면 그 다음 얘기가 뭐냐. 임상 데이터 갖고 와라. 꾹 쳐놓죠. 어쨌든 간에 중간에 이럴 수밖에 없는 현상. 여러분들 길리아드 성장 스토리 잘 아시죠? 제가 LG에 있을 때 마지막에 10월 달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캐스페이스 밀리터라고 그분들이 이제 사갔다 와서 그게 2004년 말입니다. 2005년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길리아드가 적자나는 회사였어요. 근데 성장 스토리를 보면 그 사람들이 초기에는 전부 라시아 생각을 했어요. 왜?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내부 역량도 문제고 돈도 문제고 펀드도 문제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가보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증명을 하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저희는 후자를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이제는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직접 한번 임상 가보자라고 해서 이제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뭐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임상을 하겠다고 야심차게 1,몇백억을 펀드레이스를 했는데 페이스 1까지 생각을 쭉 플랜을 뭐 정말 임상 플랜을 짜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2배 이상의 비용이 더 들어가요. 과연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 증명하는 거, 앞으로 나가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 내부적으로 전략을 세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는 가능한 단순 프로덕트를 가지고 단순 기술을 하지 않겠다. 단 페이스 1만 혹시 페이스 2까지는 무조건 어떤 형태로도 푸시하겠다. 공동으로 가든 독자적으로 가든 이런 내부 전략을 세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케미스트리 회사입니다. 그걸 스몰 모레큘이든 ADC든 케미스트리 중심 회사가 맞아요. 근데 사실은 현재 우리가 인원이 135명입니다. 5명 중에 바이올로지가 더 많아요. 하다 보니 사실은 그 ADC를 하면서 보면 정말 바이올로지컬하게 정말 뭔가 증명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람은 역전됐지만 역시 저희 회사는 케미스트리 회사 맞습니다. 이게 저희 ADC 파이프라인이에요. 이젠 저도 이제 기억을 못해요. 하도 많아가지고 못하는데 단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쨌든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허투 임상 결과에 대해서 아스코에서 저희가 아스코에 앱스트랙트를 냈지만 사실은 임상 결과는 저희는 이미 작년 내 결과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퍼스널 계약 때문에 저희가 발표를 못하는 것뿐이지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스코에서 발표를 할 건데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1년 늦어졌거든요. 중국에서 뭐 코로나 초기에 워낙 심했기 때문에 늦어졌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 친구들 저희는 빨리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5개 인디케이션으로 전부 다 페이스 2 들어가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빠른 거는 2024년 5년이면 아마 뭐 세컨 라인든 서드 라인든 아마 론치가 될 겁니다. 위에 보면은 저희가 라이센싱 전략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갖고 있는 컨주게이션, 링커, 페일로드 기술을 소위 말하는 이제 플랫폼 기술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덕트 기술 이전이나 둘 중에 하나인데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가능한 한
이 DLK가 아마 저는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나오는 거는 전부 저희가 뭐 직접 임상 가든가 아니면 정말 공동 개발하든가. 공동 개발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비용입니다. 비용. 근데 여기 지금 후속 지금 몇 개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게 컴퓨터의 이기 때문에 제가 타겟에서 말씀드리지만 아마 재미난 걸 여러분들이 보면 느낄 겁니다. ADC가 아니라 이제는 파이프라인 중에 AIC, 바이스페시픽 ADC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후속 파이프라인은 저희가 생각할 때 바틀렉이 뭐냐? 딱 하나입니다. 멍키톡스가 안 나오면은 이 항체나 ADC는 캔디데이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올해 전 세계적으로 멍키 풍기죠. 작년 초에 비해서 1년 사이에 몇 배가 올랐어요. 뭐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멍키가 없어요. 사실은 저희는 이미 1년 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멍키를 100마리를 선구매를 했어요. 30억을 주고 선구매를 해놨어요. 이 바틀렉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ADC는 항체도 마찬가지로 멍키톡스가 없는 캔디데이트는 아니에요. 적어도 휴먼에 가장 가까운 멍키에서 결과가 나와야만 핸들을 쓰고 할 수 있는데 트랍2 이외에 대략 저희가 보면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라인업이 쫙 돼 있습니다. 한 5개 정도가. 그동안에 그러면 왜 AIC나 ADC를 그러니까 바이스페시픽 ADC를 준비를 했느냐? 저희 항체사가 아니잖아요. 여기 파트너가 있어요. 다. 전부 다 항체사죠. 그동안 언론에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미, ABL, 속기 말하면 이중 항체를 갖던 회사들하고 콜랩을 해서 지난 2년 동안 한 것이 이제 결과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왜 전 세계적으로 바이스페시픽 ADC가 임상에 들어가는 게 별로 없느냐?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만들어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소위 말하면 이중항체 포맷을 어떻게 할 거냐? 2+2로 갈 거냐? 2+1 혹은 1+2로 갈 거냐에 따라서 에피커시는 물론 톡스 프로파일이 다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그 심플한 ADC에 비해서 개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하나 등장한 게 ADC인데 AIC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아마 어디죠 AIC 한 회사가 볼트하고 실버백이 아주 망했지 않습니까? 아마 시총이 한 10분의 1로 줄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 분석을 해서 왜 실패를 했을까? 그래서 재미난 사실도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ADC 형태도 등장하지만 바이스페시픽 ADC가 아마 저희 파이프라인 중에 아마 메이저로 앞으로는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를 제가 몇 년간에 걸쳐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또 하나, 저희는 이미 5년 전에 향후 싸움은 ADC에서 싸움은 두 가지일 거다. 첫째, 많은 분들이 ADC 기술을 하면 컨주게이션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컨주게이션보다 더 중요한 게 링커예요. 링커를 하면 단순히 연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게임 벌써 끝났어요. 페일로드를 타겟 사이트에 가서 어떤 형태로 깨끗하게 효율적으로 릴리스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게임은 페일로드 싸움이에요. 왜 이너2가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 다이제에서 설명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서 증명이 된 소위 말하면 두 가지 튜블린 이미터나 DNA 알킬레이터나 크로싱커와 달리 전혀 다른 모드 오브 액션인 소위 말하면 DNA 폴리메레이즈 1 이니비터를 소위 말하는 캠프테이션 유도체들을 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게 바이스탠더 이펙트예요. 바이스탠더 이펙트에 의해서 사실은 그 약한 페일로드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바이스탠더 이펙트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캔서가 솔리드 튜머가 얼마나 헤테로지니어스합니까? 예를 들면 허투, 타겟하지만 허투 주변에 다른 뮤턴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까지 잡아준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면밀하게 보면 ADC 개념을 벗어나는 겁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에피커시 좋을지도 모르지만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 톡수도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노트 굉장히 좋지만 임상 결과를 자세히 보면 역시 문제가 되는 ILD가 더 증가를 했어요. 과연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토포 아이소메노 원이미터가 전통적으로 50년도 이미 더 됐죠. 사용한 지가. 가장 큰 문제가 리스턴스가 굉장히 빨리 와요. 그러면 지금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긴 소위 말하는 프로게션 프리 서바이벌을 나타낸 25개월이 넘잖아요. 이건 상상도 못할 정도 긴 기간인데 과연 이게 아주 컨트롤된 임상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로 시장에 나왔을 때 얼마나 빨리 내성이 생길 거냐가 화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페일로드 싸움이 분명히 될 거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준비한 건 두 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면 새로운 모티베이션을 갖고 있는 걸 계속 찾자. 아시다시피 저희는 메디캠 회사입니다. 저희가 집중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면 AI, 분명히 이거는 이뮤노콜로지를 도입하는 일이 반드시 올 거다라는 가정하에 준비를 했고, 또 하나가 여기 저 가로 늦게 제가 에이텍스를 언급했는데, 이거는 소위 말하면 튜머를 둘러싼 TME 환경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정한 저희가 조사한 바에나 제가 실험한 바에 의하면 특정한 솔리드 캔서에서 오토택신 레벨이 10,000배 뛰어 있어요. 뛰어 있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인플라메이션 파이브로스 돼가지고 약물이 접근 못합니다. 특히 이제 팽크리아틱, 리버, 오바리안 이쪽엔 굉장히 이게 아주 요즘 이런 관련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IFF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브릿지가 저희 갖고 있는 걸 모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유도가 없었어요. 그러면 새로 찾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동안은 4, 5년 동안 했던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결과물로 나와가지고 컨피던셜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제일 빠른데요. 아마 올해 내에 전부 저희 능력 여하에 따라 전부 다 빔상 진입할 겁니다. 진입할 거고 이거는 전부 다 이뮤노콜로지 혹은 TME 타겟이에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ADC 페일로드가 아니라 저희 접근하는 거는 그냥 종합 항암 제사로 가겠다. ADC 페일로드 혹은 AIC 혹은 컴비 이거 다 실험적으로 다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향후에 AIC나 바이스페시픽 ADC 형태로 이건 제가 지난 과거 5년 동안 준비해온 내용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향후에 저희 주력으로 잡으러 갈 거고요. 또 하나 이런 것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분들 정말 가르침을 저는 가르침이라고 표현하는데 엄청나게 받았어요. 여기 밥 러치 이뮤노젠에서 30년 이상 ADC만 9개 임상 올린 친구예요. 굉장히 정말 빛깔 중에 하나고요. 레키시 30년 이상 경험을 했는데 전부 다 이 전문성이 파마콜로지, 한 분은 톡시콜로지입니다. 여러분들 임상 가다가 ADC 특히 솔리드 튜머에서 다 들어간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약효가 부족하거나 톡스 때문에 중요하거나 대표적인 게 스템 센트릭스 아닙니까? 결국은 에피카시랑 허들을 못 넣고 PBD 전부 다 드랍했지 않습니까? 10조 이상 한 거예요. 전부 다 망했어요. 그 원인을 이분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모리스 이거 트로델비 허가받는데 그 이뮤노맥스 CTO로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분이 에이스제트의 발명자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자 중에 하나고요. 이 세 분들 또 하나는 저희 전혀 다른 과제지만 제가 앞서서 스킵하고 넘어가는데 저희가 스몰 몰레큘 중에 내년도에 지금 페이스 2B를 이 코로나 때문에 1년 딱 늦어졌는데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는데 연말 되면 결과 2B 결과 다 나오고 이제 피보탈 저희가 허가를 위한 임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이 가이타 박사가 유명합니다. 오츠카에서 소위 델라마니들을 글로벌 임상 전담했던 분이고 사실 저희가 이분이 오츠카에서 리타할 때만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저희 지금 팀을 리더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중에는 아마 저희 피보탈 페이스 3 결과를 지금 한국에 와 계십니다. 저희 의사결정으로 해서 할 거고요. 이 네 분이 단순히 컨설턴트가 아니고 거의 실시간 저희한테 저는 맨날 가르침을 준다고 합니다. 너무나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분들이 향후에 가이토 박사 빼고 나머지 세 분은 보스턴의 임상에 전부 다 참여할 분입니다. 저희 지분 갖고 참여할 분들이에요.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향후에 미국 중심으로 저희가 보스턴 만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미국 임상하겠다. 둘째, 지금 말씀드린 데 있어요. 자본시장 이슈가 있어요. 과연 단순히 1억 불이 아니라 5개 집어넣으면 제가 보기에는 5억 불, 10억 불 들어갑니다. 국내에서 펀딩 가능하겠습니까? 전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매년 집어넣을 건데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보스턴에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 소위 말하면 왜냐하면 탑에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프로덕트 나열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뭔가 차별성을 둬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저희가 단순히 ADC에서 뛰어나서 바이스페시픽이나 AIC 쪽에 이제는 지금 AIC 임상 결과가 나온 건 딱 하나입니다. 올해 AACR에서 발표했죠. CLL2 스팅 에고니스트 다케다 밀레늄입니다. 저희 그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 이런 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적어도 바이스페시픽이나 AIC 쪽에서는 선두에 가겠다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근데 화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어디까지 갈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이게 이제는 이게 숨길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슈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모든 회사가 4,000개가 되는 바이오텍이 어디까지 갈 거냐? 지금은 그냥 수면 밑에 있지만 언젠가 튀어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저는 뭔가 정립을 할 시기가 아닌가. 저는 약간 침체된 지금 상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라고 봐요. 이제는 이거 숨길 필요가 없이 이슈화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저도 이제 내일 모레 70인데 언제까지 할까? 사실 저희가 회사를 만들 때만 해도 저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어요. 제가 50대 초반에 회사를 만들 때 너무나 아쉬워가지고 한 10년 더 해보자 했는데, 하다 보니 뭐 책임감도 있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개인적으로 몇 년을 더 할까? 물론 저 뭐 힘 닿는 데까지는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히 언어의 유의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기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누가 할래? 이런 이슈들을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던지고 싶고요. 저 혼자 풀어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농담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도 좀 여수에 가서 오후에 가서 정말 밤 늦게 들어왔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침체가 됐던 오프라인 미팅이 어제 저 대한학교 의학과학분과에 미팅이 있었는데 한 200명이 모였어요. 그분들이 와서, 물론 뭐 대학 교수나 대학원생, 출연진 계신 분들이 뭐 스타트업 회사가 많아요. 와서 저한테 질문 던지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출연진 계신 분, 대학 교수분들 어떻게 가야 되고 어디까지 갑니까? 그래서 한마디였어요. 그거는 당신이 결정할 문제지만 단 하나, 당신이 대학 교수 창업하려면 결정해라. 때려쳐라. 한 가지만 해라. 두 가지를 못 한다. 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제갈량이 삼국을 통일을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귀담아 듣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제갈량이 삼국을 통일을 못한 거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상 800주 때입니다. 아십니까, 내용? 자기 미래를 생각하고 자기 고향에 뽕나무 800주를 심었어요. 자기는 벌써 이미 도망갈 군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됩니다. 결국은 정성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제가 뒤에 뭐 사이언티픽한 내용이 쭉 많은데 생각을 하고, 저희는 기업이라는 건 정말 시간의 문제지 결과적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지 않으면 생존 이유가 없어요. 저는 평생 기업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숨길 문제가 아니고, 과연 우리가 회사마다 다 사정은 다르고 입장도 다 다르고 있지만 뭔가 정말 이슈화를 시키고 서로 답을 구하려고 하는 이게 논의가 벌어져야 되고, 또 하나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저 기울어진 운동장에 저 친구들하고 대적하려면 딱 하나밖에 없다. 연합군 만들자. 연합군. 아시면 저희 파이프라인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단독으로 하는 과제 하나도 없어요. 전부 콜라보레이션 과정입니다. 뒤따라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혼자 너무 힘들어요. 같이 가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같이 가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이런 어떤 화두를 꼭 제가 직접 던지고 싶었어요. 제 회사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옮겨갈 건데 누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사실 저희한테 남은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상 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